국민의힘 경선 보면 어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한다. 이- 어? 어, 그 전에 2016년에 국정농단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란 대통령을 배출해서 파면된 지 그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월 4일에 파면됐으니까 오늘 21일이니까 불과 뭐 한 며칠이죠?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응? 참, 그 반성 그리고 사과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보수당을 제대로 재건할 건지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반대. 내가 이재명이 이길 사람. 아니, 이재명 좋습니다. 이재명을 이겨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황당한 행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 무슨 공약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부 다 이재명을 이기는 게 목표고요. 네, 자,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비전 하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윤석열도 그랬죠. 비전이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비전 없이 네, 그냥 구호만 난무를 한 그런 선거를 치렀었죠. 그러다 지금 3년도 안 돼서 파면을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혹시 그 경선 어떻게 유치찬란하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자료하면 영상이 있으면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소리 안 나.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네, 저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저 게임인데 청년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 제가 어제 보기에 저도 봤는데 세 가지인가가 있어서 밸런스 게임 세 가지를 했는데 너무 황당해요. 첫 번째가 아까 보셨지만 바퀴벌레가 될 거냐 자동차 바퀴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할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전에 어떤 질문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날 거냐?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는 뭐 하여튼 둘 다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나경원은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답변 회피했는데 한동훈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으시죠? 바퀴벌레가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생물인 어떤 자동차 바퀴벌레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바퀴벌레를 선택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철호는 자동차 바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낫겠다 이랬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을 왜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한동훈 후보 바퀴벌레 되십시오.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이철호 후보는 자동차 바퀴 네 되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검사 사칭범과 입시 비리범 둘 중 한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된다면 누굴 고를 것이냐. 이 얘기 이제 사실 민주당 어떤 야진옥에서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은근히 이재명 디스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디스하는 이런 질문들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또 그 고른 게 한동훈 후보는 검사 사칭범을 골랐습니다. 왜? 뭐 은근히 누군가는 깜빵에 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대선 후보들이 진짜 할 어떤 게임인가요? 네, 게임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유치해서 어제 그걸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눈길을 줬던 분들조차도 완전히 저는 돌아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권을 맡기겠느냐. 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전을 치르다 보면 상대방을 디스하고 나를 올리고 또 이래서, 왜냐하면 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디스하는 상대가 경쟁력이 약한 상대는 아예 그 디스 안 합니다. 왜? 그 경쟁을 띄워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나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디스를 하죠. 근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기의 어떤 제일 강한, 내지는 상당한 강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디스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시죠.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네. 저기 보시면 이제 홍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후보에게 내가 정치 선배인데 어떤 말을 묻더라도 좀 고깝게 듣지 말고 답변해라. 그러면서 질문 던지니 아까 그거였습니다. 키도 큰데 뭐하러 키 높이 구두를 신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런 질문 하는 거 보니까 청년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홍준표 후보가 운영하는 어떤 뭐죠? 그 플랫폼? 예, 소통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이게 청년의 꿈,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의 꿈이 있습니다. 청년의 꿈이라고 소통 플랫폼인데 청년들이 홍준표 후보한테 막 질문을 던지면 홍준표 후보가 즉답을 거의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상당하게 솔직하게 답변한다고 해서 과거 2022년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의 꿈에서 즉문즉답 했다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통 플랫폼이 청년의 꿈인데 여기서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다,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약간 뭐 신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핸디캡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생머리가 맞느냐, 보종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유치하셨네요. 이렇게 응수하면서 아니,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응수하면서 홍준표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 이건 두 사람 간에 아마도 한동훈 후보, 네가 그러고도 예를 들어서 이 뭐랄까요, 이게 솔직하지 못하고 뭐 키높이 구두를 신고 뭐 하고 뭐 안에다가 옷 안에 이걸 보정 속옷을 입고 또 머리는 또 어떻게 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라는 어떤 가식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한 걸로 보이는데 좀 유치하죠. 네, 유치합니다. 네. 어제 이제 이런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A조하고 B조가 지금 8명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A조는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안철수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밸런스 게임하고 그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 조는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우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B조입니다. 근데 A조와 B조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4명이 내일 이제 오늘 여론조사 거쳐서 4명이 내일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예상하기로는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 5명 중에 4명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4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네.
사실상은 나경원과 안철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어제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죠. 소위 말하면 반탄파, 탄핵 반대했던 사람,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이 사람들 찍어가지고 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정광훈 당 가서 경선해라. 정광훈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 반대했던 당신들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여기서 경선하지 말고 정광훈 당 가서 해라. 이렇게 한 방 매겼죠. 매기니까 나경원 이렇게 얘기해서 페이스북에 나무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 가시라. 늘 그랬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자꾸 이제 탈당하고 복당하고 이 당하고 저 당하고 옮겨 다니고 이런 거를 어떤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오늘 또 상당히 아마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탈락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여론조사 지켜보면 내일 4명으로 압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김문수, 나경원, 김문수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3명의 그리고 마지막 4위는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지금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선 이런 어떤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뭐 회초를 때렸는데 보수 신문인데요. 보수 신문에서도 오직했으면 보수 신문의 김순덕 의원이 회초를 들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예능할 때냐라는 거죠.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그때만 해도 당 전체가 국정농단에 책임져야 된다. 계파 청산을 통한 당 정상화 등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의 이런 로드맵 이런 것도 발표하면서 당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자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엔 그런 신용도 없다. 열빙 DNA가 바뀔 리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섬뜩하다. 뭐 그런 신용도 없고 그리고 뭔가 바뀔 신호나 조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섬뜩하다는 거죠. 예, 안 바뀔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순덕 의원은 국힘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기득권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내 아이들은 자식 키울 자신이 없어 아기도 못 낳는다. 그런데 대체 국힘이 뭘 잘했다고 뭐가 신난다고 히덕거리고 예능식 경선을 치른단 말인가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보다가 답답하고 한숨 나왔으면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반탄 신당 한 등판을 수령해서 하면 국힘 경선 똑같습니다. 국힘 경선 지적한 건데요. 국힘 경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격인 하고 12.3 개헌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상호 공방만 오갔을 뿐 눈에 띈 미래 구상이나 관심 공약 제시하지 못했다. 앞에 제일 먼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어떤 비전 제시한 후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또 국민의힘 경선은 도토리 키재기 공방에 머물러 있고 당 밖에선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신당인의 대선 등판인을 하고 있고 아스팔트 구구 세력을 이끄는 어느 목사는 자신이 직접 대선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맞설 변변한 보수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싶다. 그렇죠. 네.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후보는 당연히 저래 갖고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제죠. 토요일 날
여기 나온 이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면서 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서를 통합과 성장, 그리고 통합과 뭐 어떤 민생 회복,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계속 한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처지도 잘 모른 채 지금 뭐랄까,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식으로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아직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나와봐야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될 텐데, 프레임이 민주당에서는 통합과 성장, 앞으로 나가는 미래 비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또 대선 자치다 나가는 내란 세력, 내란 종식으로 가는 어떤 프레임이 설정되지 않을까. 내란 세력 대 내란 진압 세력, 내란 잔불 대 내란 진압, 내란 진압 대 내란 잔불, 이런 어떤 프레임, 내란 종식의 프레임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상 그보다는 좀 더 통합과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 쪽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지금 보수 언론을 포함해가지고, 뭐 진보 언론은 뭐 당연한 거고요. 보수 언론조차도 국민의힘의 어떤 한심한 경선, 유치찬란한 경선에 대해서 매기고 있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좀 반성 좀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